네, 안녕하세요. 주말에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벌써 2024년이 시작한 지도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. 여러분들은 새해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나요? 저는 그렇지 못하는데요. 왜냐하면 저는 따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. 자, 목표를 세워봤자 어차피 잘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가며 살아가자,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독서는 열심히 꾸준히 하자라고 다짐을 했는데, 자, 제가 1월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요? 네, 저는 1월 달에 책을 총 5권을 읽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월 달에 읽은 책 5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그 5권의 책이 무슨 책이냐면, 첫 번째는 구의 증명, 두 번째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, 세 번째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, 네 번째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,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세계의 잔입니다.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읽었는데, 그 5권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은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1월에 읽은 책 첫 번째는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입니다. 자, 구의 증명. 이 책은 약간 우울한 책이에요. 이 책의 주인공이 구와 담인데, 구와 담이 사람 이름이에요. 그래서 구가 남자고 담이 여자인데, 이 책에서 서로를 구야, 담아 이렇게 부르는데, 뭔가 애틋한 애칭 같으면서도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부르는 게 엄청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와 담의 사랑 이야기. 야, 근데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설레고 사랑스럽고 풋풋한 이런 느낌을 떠올리면 안 돼요.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우울하다고 해야 하나? 약간 어두운 분위기예요. 하긴 첫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. 다미가 굴을 먹어요. 물론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아니고 죽은 굴을 먹는다는 건데, 그래도 이상하죠? 사람을 먹는다고? 자,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무섭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하지만 책을 계속 읽으면서 구와 담이 어떻게 만났는지, 또 구와 담이 서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을 하고, 또 구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, 그리고 담이가 구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참 슬프고 안타깝게 와 닿았던 책이었습니다.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구와 담인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웠고, 자,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가 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네가 살아야지 나도 산다. 자, 이제는 구와 담이 행복하게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1월에 읽은 책 두 번째는 아잔 브라흐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입니다. 근데 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에 대한 리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전에 올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느낌표를 눌러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자, 세 번째 책은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입니다. 자, 이 책은 시리즈로 벌써 3권까지 총 3개의 책이 나온 책인데,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후회를 했어요. 내가 왜 이 책을 지금에서야 읽었나, 이렇게 후회를 했죠. 자,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넓고 얕은 지식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책인데, 주제가 역사, 경제, 정치, 사회, 윤리, 이렇게 총 5가지 주제입니다. 이 5가지 주제에 얕은 지식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점은, 내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. 책의 내용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용어나.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
했는데요.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이 이 최 사장이라는 작가님이 책의 내용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 핵심만 쏙쏙 머리에 박히게 책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또 중간중간에 정리도 해주시고 또 뭐 그림이나 뭐 구조도 표 이런 걸로 확실히 정리를 해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지식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강추하는 책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저는 1권을 읽었으니 2권과 또 제로편도 바로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. 1월에 읽은 책 네 번째는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. 일단 제목부터가 좋아요. 엄청 기대를 하고 책을 읽었는데 저의 기대를 정말 100%, 1000% 만족시켜주는 책이었습니다. 이 책은 총 7개의 소설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집인데요. 저는 원래 단편 소설을 잘 안 읽었는데 왜냐하면 단편 소설은 짧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주제가 확 와닿지 않고 뭔가 중간에 이야기가 끊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물론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단편 소설은 좀 꺼렸었는데 하지만 이 최은현 작가님은 이 단편 소설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전에 이 최은현 작가님이 쓰신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집도 읽었을 때 느꼈었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 깊은 울림을 주고 전하려는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최은희 작가님은 정말 글을, 문장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번 느꼈는데 제가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말 감탄을 했던 문장 한 3개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나의 숨은 흰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서 흩어진다. 나는 그때 내가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. 겨울은 사람의 숨이 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계절이니까. 밤 비행을 할 때면 검은 하늘에 날아가고 있을 때면 나는 종종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이모를 느낀다. 그런 순간에 나는 문득 옛날 사람들의 믿음을 떠올린다. 환한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만 지상에 닿는 저 너머의 눈빛이 있다는 믿음을 말이다. 나는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고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조차도 마음 아프지만 고마워할 수 있었어.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.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 한 단어 쓰기조차 정말 힘든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작가님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을 술술 써 내려가는지 정말 부럽습니다. 이 책은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이 다 비슷하고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우리 사회에 아직 만연해 있는 문제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. 마지막 5번째 책은 도진기 작가님의 세계의 잔입니다. 도진기 작가님 책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읽어줘야 하는 책이죠. 왜냐하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세계의 잔 책도 이번엔 또 어떤 트릭과 또 어떤 반전으로 나를 추리소설의 매력으로 빠지게 할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도진기 작가님의 책들과 비교해보면 약간은 좀 아쉬웠어요. 일단 스토리는 보통 이야기가 엄청 촘촘하게 잘 짜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토리 자체는 흥미진진하고 또 계속 읽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서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물의 매력은 약간 아쉬움.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과 또 악역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들이 단순하게 비교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제목이 세계의 잔인데 이 세계의 잔 제목과 관련된 부분은 책의 뒷부분에 나와요. 일종의 문제, 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의 잔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있겠지, 뭔가 대단한 트릭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터뜨리는 것은 없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습니다.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있는 법이죠. 하지만 도진기 작가님의 책인 만큼 책 자체의 몰입감도 좋고 흥미진진한 책이기 때문에
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제가 1월에 읽은 책 5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. 자, 1월엔 5권을 읽었으니까 2월에는 한 10권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여러분도 즐겁게 독서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로 또 만나요. 자, 우리 이번 주말 도서관에서 만나요. 안녕!